제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무책임함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동훈 의원님께서 네. 정치부장도 오래 하시고요. 외교 쪽도 많이 하셨으니까 전 정말 궁금합니다. 저거는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고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그 강효상 의원, 그다음에 네. 그 유출했다는 그 외교관, 네.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하고 정부 대응 이렇게 조금 한번 나눠서 한번 세 생각해 갈래로. 보겠습니다. 네. 강효상 의원은 제가 저 기사를 보고 출장 갔다 와서 미국에서 들은 얘기 했나 뭐 이게 굳이 이런 얘기를 기자회견까지 해서 발표했나 저는 처음엔 그렇게 봤거든요. 네. 내용이 뭐 5월에 방한 요청했다는 게 있는데 저 내용을 뭐 굳이 기자회견까지 할 만한 내용이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한 게 뭐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정보도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 그걸 얘기해준 고등학교 후배라는 그 외교관 입장은 제가 이제 워싱턴 특파원도 하고 외교부도 출입하고 뭐 이후에도 뭐 취재할 때 보면은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는 통화가 이루어지면 취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알려주지 않기도 하지만 알려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사가 좋은 방향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야당 의원도 네.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엇나간 비평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 뭐 정부의 대응을 보면은 그거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한번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 이게 뭐 문서가 통째로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외교관으로서 야당, 특히 그 외교안보 통일위원회면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는 건 그동안에 관료였고 저도 네. 그걸 취재해서 그렇게 보도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이제 정부의 정보 독점 문제입니다.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게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보를 가진 사람은 그거를 통제함으로써 여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끝나고 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중재란 말도 촉진이란 말도 전혀 쓰지 않고 안 썼던 그쪽에서 건가요? 했던 얘기는 You should talk to them. 북한에 얘기해라. 무슨 얘기? 핵 포기하라고 얘기해라. 그 얘기였는데 우리는 그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중에 미국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정보를 가진 사람을 그걸 이용해서 여론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론을 호도하는 거고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위험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언론과 야당과 공유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네. 정부 청와대 대응. 강의상 의원도 잘못했고 외교관도 잘못했어요. 근데 정부 지금 청와대 대응은 너무 과해요. 무슨 고발까지 하고 네. 무슨 특감반을 6명을 가서 해서 무슨 체포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과한 일입니다. 여도 야도 조금 자중하시고 강의상 의원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건 표명하시고 청와대하고 여당도 어느 정도 이 선에서 마무리해야지 자꾸 이 문제 확대하는 거 보면은 네. 정부가 외교는 정말 무슨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다 어려운데 이거 작은 문제로 그걸 다 덮으려고 저렇게 호도하나 이렇게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근택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저 해당 외교관 혼자 본 게 아니라면서요.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들이 다 돌려봤다는 정황 증거 같은 것들이 있다는데. 본 것도 중요하지만요. 흘려준 게 더 중요하죠. 보면 야당 의원한테. 본 것도 불법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마 비밀 등급별로 볼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네. 1급이든 2급이든 비치 인가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 거하고 네. 그 다음에 야당 의원한테 그걸 전해준 거는 분명히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이동훈 의원님이 언론계에 계시니까 이러실 것 같은데 대체로 아마 여의도에 있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어쨌든 기자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 특종 욕심이 국회의원 가서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오히려 여러분들이 얘기하듯이 이걸 차라리 언론에 얘기해서 했으면 아마 그전에 그 언론사는 이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사실 법에는 딱 걸리는 부분이에요. 핵심적인 쟁점은 제가 보기에 아마 면책특권 대상이냐 아니냐 될 것 같아요. 면책특권 왜냐하면 대상이냐. 이게 외교 비밀 누설을 막기 때문에. 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삼성 엑스파일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그때 노회찬 의원이 보도자료 뿌린 거에 대해서는 문제 안 삼았어요. 근데 언론에 그 인터넷에 올린 거는 문제 삼았거든요. 네. 지금 오늘 아까 직전까지도 보면 강희선 의원이 그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물론 이제 그 판결에 대해서 비판은 많았어요. 네. 보도자료 뿌리는 거하고 인터넷 올리는 게 뭐가 다르냐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건 대법원 판결이었거든요. 그에 의하면 제가 보기에 면책특권 대상 아닌가 분명해 보입니다. 네.